자, 무조림부터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어떤 것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네, 일단 무 이제 조리기 위해서 국물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물을 이제 만들어 볼 텐데 다시마하고 네. 가다랑이 포로 네. 국물을 만들 거예요. 네. 이제 한번 가서 국물을 만들어 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냄비에다가 네. 네, 이렇게 넣고 그래서 이제 물 부으시고요. 네. 그리고 다시마를 다시마. 예, 뭐 오늘 국물 많이 안 넣을 거라 네. 이렇게 손바닥 반만한 사이즈로 해서 한 잔 이제 넣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켜시는데 너무 센 불에서 켜지 마시고요. 불을 한 중불 미만에서 이제 은근하게 켜세요. 그러면 이게 서서히 온도가 올라오면서 100도씨 888 이제 끓기 시작을 하면 그때 준비해 놓은 가다랑이 포를 넣고 불을 끄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게 온도가 쭉 내려가면 식는 사이에 이제 가다랑이 포 네. 특유의 이제 맛이나 훈제의 향이나 이런 음. 것들이 서서히 녹아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미리 끓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다시마가 이렇게 이제 끓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불을 끄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예, 넣으시고 다시마는 건져내지 않나요? 어차피 불 끈 상태니까 네. 건지든지 안 건지든지 큰 차이는 없거든요. 아. 근데 뭐 조금 더 깔끔한 맛 원하시면 다시마는 건져내고 가다랑어포를 넣고 예.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서서히 온도가 이렇게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시고 국물이 뽑아지는 사이에 저희는 가서 이제 한번 무 손질을 네.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예. 무를 이제 약간 이렇게 이제 도톰하게 한 2cm 두께로 썰으시는데 무가 이렇게 작고 가늘면은 그냥 둥근 형태로 써시는데 좀 큼지막하다 그러시면은 네. 반을 이렇게 이제 자르신 다음에 오늘은 크게 예, 크게 익혀가지고 큼지막하게. 그냥 젓가락으로 쑥 이렇게 건드려도 부드럽게 익은 정도까지 익힐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무를 이렇게 이제 썰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썰어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고명으로 실파를 조금 이제 뿌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서 잘게 송송송. 송송송. 예. 요거는 이제 나중에 위에다 뿌릴 거라 이렇게 잘게 이렇게 썰어서. 예. 요것만 하면 좀 심심해서 네. 나중에 이제 요 새우를 좀 볶아가지고 요 보리새우 잔 건데 위에다 좀 뿌려주시면은 살캉살캉한 무하고 또 새우 고소하고 달짝지근한 맛이 또 씹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끝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재료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한번 요거 물을 한번 삶아볼게요. 네. 불 옆으로 가서 네. 네. 자, 이동해 보시죠. 물을 미리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너무 찬물부터 삶진 않고 물 온도가 좀 올라오기 시작할 때, 뭐 팔팔 끓을 때 넣어도 되고 온도가 올라오기 시작할 때 이제 물을 넣고 이제 삶으시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이렇게 해서 이제 넣고 요게 투명해질 때까지 이제 무가 익을 때까지 삶으시는데 냄비 두께에 따라 뭐 물량에 따라 무 두께에 따라 익는 시간은 틀려요. 근데 끓기 시작해서 한 5분 이상은 예, 그러면은 하였던 무가 투명하게 색깔이 변하면서 아 봐도 이거 익었구나 이제 그런 느낌이 날 때까지 요거 이제 삶아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국물은 요게 이제 우러났으니까 요거 삶아지는 사이에 가서 이제 국물 한번 걸러 볼게요. 네, 좋습니다. 이제 여기에 국물만 깔끔하게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훈제 향이 은은한 구수하고 네. 이건 다 버리나요, 그냥? 예, 요거는 이제 그냥 사용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빼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재료 우리 이제 미리 물을 좀 시간 가게해서 삶아놓은 게 있죠. 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분 정도 삶은 무였었죠? 이렇게 해서 끓기 시작해서 한 5분 이상. 5분 이상. 예. 그 정도 이제 준비해놓고 전골 냄비에다가 이거 바로 이제 앉혀볼게요. 예. 너무 뭐가 안 들어가서 야, 전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보통 저희 왜 육수 뽑느냐고 집에서 무 같은 거 큼지막하게 넣어서 삶으시잖아요. 예. 그럼 이거를 뭐 국 끓여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같이 졸여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고기 육수에 들어갔던 무도 맛있고 오늘같이 이렇게 그냥 무만 따로 해서 하셔도 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익은 정도는 젓가락을 한번 찔러보세요. 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구나. 넣었더니 안 들어가네? 그러면은 너무 안 익은 거. 안 익은 그래서 거고. 안 익은 상태에서 미리 간을 해서 끓이시게 되면 겉에만 간이 배이고 속에
정도까지 깊은 간이 안 들어가요. 아. 예, 그래서 오늘은 충분히 익은 무에다가 간을 해서 끓이는 게 이제 특징이에요. 예, 국물 이제 넣어주시고 이제 잠길 정도 한 요 정도 예, 해서 무가 잠길 정도 이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간을 이제 해주시는데 예, 그래서 이제 간장. 예, 간장 이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설탕. 예, 일단 향이 네. 좋아서 그런지 예. 뭐가 들어간 게 없는데도 그리고 맛있어 이제 보이네요. 술도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주시고 네. 그리고 생강즙을 좀 넣으시면 생강즙. 저희가 양념을 강하게 안 했는데도 은은하게 또 향이 이제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 넣어서 이제 불에다 올려서 국물이 없어질 때까지 졸여지면 졸여주는 완성이에요. 조리는 시간은 몇 분 정도죠? 이거 뭐 분량에 따라 뭐 냄비 두께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네. 그다음 10분 정도 이상은 10분 정도 이상. 이제 졸이셔야 돼요. 그래서 자, 한번 불로 이동을 가볼게요. 해서. 예. 뚜껑을 덮나요? 뚜껑 열고 다 익었으니까. 아. 만약에 이제 이때 이게 좀 무가 너무 덜 익은 것 같은데 그러시면은 뚜껑을 좀 초반에 닫았다가 네. 무가 익은 거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나중에 여시는 게 좋고 오늘처럼 충분히 잘 익었다 그러면 뚜껑을 그냥 오픈하고 하셔도 열고 예. 불 네, 세기는 불 처음에는 좀 세게. 센 불에 네. 그다음에 이제 옆에서 보리새우 한번 새우, 예. 새우 마른 거 볶아볼게요. 요거 볶으시는데 보통은 제가 여기다 넣어서 졸일 줄 알았죠. 네, 저도 한꺼번에 넣을 줄 네네.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바다에서 온 거라 새우 자체가 이미 간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 넣고 같이 졸이게 되면 새우만 간이 좀 세져요. 아, 세질 그래서 수 있겠구나. 따로 볶아서 위에 토핑처럼 얹을 거예요. 혹시 이제 새우에 가루 같은 거 많으면 체에다 한번 흔들어서 걸러서. 가루는 빼시고 그래도 혹시 가루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확 붓지 말고 들어서 이렇게 옮기시면 예. 밑에 가루들이 이렇게 조금 남아있죠. 남네요. 요거 예. 들어가면 좀 타기 쉽거든요. 예. 마른 팬에서 살살살. 예. 요게 왜 새우를 드시려고 요만큼씩 저희가 그 사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사서 냉장고나 냉동실 보관하게 되면 약간 특유의 냄새도 좀 흡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살짝 볶아서 쓰시게 되면 네. 식감도 좋고 맛도 굉장히 고소해요. 지금 맞습니다. 향이 올라오기 올라오네요. 시작하죠. 예.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네. 처음에 이 새우를 여기다 같이 넣을 줄 알았는데 따로 넣는 이유는 네. 고소하게 볶아 곁들이면 고소하고 씹는 식감도 좋아진다. 네, 네, 네. 같이 넣게 되면 새우의 향이 너무 진해지기 때문에 네. 제대로 된 맛을 낼 수가 없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새우만 너무 양념에 비해서 간이 좀 세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은근하게 볶아지면 이렇게 향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로 이게 다 익었구나.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이 이제 드실 거예요. 색깔도 좀 불구스름하게 좀 변하고 네,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정도 볶아서 이제 네. 꺼내 놓겠습니다. 네. 굉장히 고소한 향이 있네요. 그래서 다 볶아지면 얼른 이제 여기에 꺼내서 여기서 이제 식혀주시면 돼요. 확실히 지금 한 번 더 볶으니까 네. 더 고소해지네요. 고소해졌죠. 예. 그러면 이제 무 졸여지는 사이에 아. 저희 황태채 볶음 좋습니다. 네, 한번 이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명절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이제 집집마다 황태 갖고 계시는 분들 있습니다.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포로 갖고 계시면 직접 뜯어서 손질하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그냥 채로 뜯어진 거 구입해서 쓰겠다 그러면은 길이만 맞춰서 자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구입하실 때 좀 색깔이 너무 군데군데 어두운 것들은 좀 이렇게 신선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일정한 밝은 이렇게 노란색을 띠는 거 이제 준비하시고 머리를 이제 가위로 이렇게 한번 자를게요. 머리는 모아 놓으셨다가 국물 국물, 뽑을 때, 예. 이제 지느러미를 다 뭐 껍질 벗기고 어렵게 안 하시고 어차피 껍질도 모아서 육수 뽑을 때 같이 머리랑 쓰시면 좋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그대로 여기서 손으로 예. 뜯으면 되네요. 손으로 뜯으시는데 나 이거 뜯는 거 어렵네 그러시면은 지느러미 다 잘라내시고 작게 먹기 작게. 좋게 잘라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근데 지금 이게 뜯는 게 어렵지가 않아 보이는데요. 네네. 네. 그래서 건조가 또 잘 된 거는 이렇게 잘 뜯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무리 잘 뜯어도 여기 보면은 남아있는 부분 좀 아까운 살들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육수 뽑으실 때, 예, 그래서 저 같이 한번 이제 저도 한번 좀 뜯어볼게요. 한번 왜냐면 뜯어보세요. 이게 선생님이라 또 쉬울 수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인 제가 한번 네. 뜯어봐야 우리 시청자분들도 야 저거 뜯는 거는 어렵지 않은 네.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것도 뜯어야 되네. 네, 거기에 지느러미 쪽이라 이 부분은 이제 빼시고 뜯으실 때 이거 밑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올리시면서 하면 틈이 올라오죠. 그럼 이렇게 손으로 뜯어내시면 돼요. 밑에서 손가락으로 껍질 쪽을 쭉 밀면서.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쭉 뜯어내시면 되죠. 아, 예. 예. 그래서 좀 붙어 있으면 나중에 껍질 부분들은 또 따로 손질해도 됩니다. 이쪽에서 살살살. 이렇게. 네, 맞아요. 그래서 뜯는 만큼 내가 뜯을 수 있는 만큼을 다 뜯었다 하시면은 요 남아있는 조금 붙어있는 살 부분 그리고 이 껍질 머리. 그리고 집에 갖고 계시는 짜투리 채소들 뭐 무, 양파, 양파, 대파 파. 이런 거 넣으시면 아주 시원한 또 국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활용 만점이네요. 네, 그래서 마저 이렇게 뜯은 거 제가 한 2마리 분량 정도 이제 뜯었고요. 이제 무게로는 한 100g 정도, 요 정도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볶으시는데 양념에 묻혀서 볶을 거예요. 아, 묻혀서요? 네네. 근데 이제 양념을 여기다 바로 하시게 되면 한쪽으로는 고추장, 한쪽으로는 간장 뭐 이렇게 쏠릴 수 있으니까 미리 이거를 양념을 만들어서 묻히게요. 양념을 간장을 아주 이제 메인 양념은 이제 고추장인데요. 이제 간장을 아주 조금 넣었어요. 고추장 양념에 간장이 조금 들어가면 이렇게 받쳐주는 깊은 맛도 있지만 고추장의 붉은색을 조금 더 선명하게 살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넣으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술도 좀 넣으시고 네. 그리고 올리고당 좀 윤기도 좀 나라고 올리고당도 이제 좀 넣으시고 그리고 여기에 뭐 넣을 거냐면 제가 이제 설탕 넣는 대신에 유자청을 넣을 거거든요. 유자청 들어가면 이렇게 마른 건어물들이 약간 특유의 좀 약간 그런 냄새들이 있죠. 비릿한 향이 네, 그런 거 잡아주는데 유자를 뭐 가위나 이런 걸로 쫑쫑쫑쫑 좀 썰었어요. 그래서 건더기도 같이 넣으셔도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자청 넣고 이거 이제 섞으시는데 북어가 말라있는 재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섞어보시면 약간 초고추장 농도 비슷한 농도가 되는데 여기다 그냥 묻히게 되면 잘 안 묻혀져요. 그리고 좀 이렇게 황태자체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물을 좀 넣어서 같이, 그래서 이제 물을 녹아지면 이제 물도 다 이제 넣으시고 그리고 깨도. 그래서 이렇게 묽어진 거를 여기다 이제 넣고 묻히시는데 묻히려면 조금 큰 그릇에 올려서 그래서 이제 넣고 이제 쭉 부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넣고 이거 저희 그냥 묻혀서 반찬으로도 많이 드세요. 그러면 여기에 뭐 식초 좀 넣으셔도 되고 다진 마늘, 생강즙 그 정도 물을 빼시고 물 대신에 식초 넣으시면 뭐 초무침 형태로도 이제 드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잠깐 두시면 좋아요. 재워둔다는 말씀이신 그래서 거죠? 뭐 오늘 재워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나 내일 시간 되면 꺼내서 볶아 드셔도 되고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잠깐 한 1, 20분 정도는 재우셔야 돼서 이제 재워 놓은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워 넣었더니 부피가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저만큼이 양이 지금 한번 비교해 보면 거의 한 반 정도. 그리고 요거는 뻣뻣해 보이는데 되게 약간 촉촉해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볶아주시면 약간 겉에는 고소하고 또 안에는 쫄깃쫄깃한 그런 느낌 맛에 이제 황태제 볶음이 되니까 요거 이제 한번 볶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황태를 좀 볶기 전에 지금 이 향 자체가 너무 좋거든요, 선생님. 중간에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이제 이렇게 국물 많이 안 잡으신 경우는 잘 안 잠겨지는 경우 있으세요.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한번 뒤집어 주시고 너무 센 불에서 후딱 졸이시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 가지고 은근하게 졸이시는 게 그만큼 속에도 간이 깊숙하게 들어가요. 확실히 이제 그 가다랑어포가 함께 들어가서 육수를 내서 그런지 일본식 느낌도 확 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맨날 저희 그냥 똑같은 양념 고춧가루에 뭐 파마늘 해서 드셨는데 오늘 조금 새로운 느낌으로 새롭네요. 깔끔하고요. 해볼게요. 이제 팬 올리시고 불 너무 세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중불 미만으로 온도 이제 낮춰주시고 이제 식용유 기름을 좀 이제 좀 넉넉하게 두르셔도 돼요. 한 2큰술 가까이 이제 기름 둘러주시고 이제 넣어주세요. 들어갈 때 약간 소리 나는 온도. 지글지글.
그렇게 몇 분 정도 이렇게 볶아줘야 되는 건가요? 뭐 시간은 뭐 그렇게 오래 안 볶아요. 한 2, 3분 이내로 볶으시는데 예. 너무 이제 오래 볶으시면 이렇게 오히려 또 딱딱해지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기름 제가 아까 넉넉하게 두른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이제 다 골고루 흡수가 됐죠. 됐네요. 예, 그래서 기름 겉돌지 않고 그러면 이게 촉촉하고 약간 고소하고 그쵸. 예, 쫀득한 맛까지 이제 같이 이제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게 기름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이제 볶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온도가 높으면 금세 타니까 네. 은근하게 해준 거 요거 이제 가서 이제 한번 이제 담아 보겠습니다. 네. 네. 야, 보기만 해도 네. 황태가 야들야들해진 것 예, 같아요. 그리고 반짝반짝하고 네. 굉장히 부드러워요. 보통 저희가 마른 반찬은 좀 뻣뻣하던데, 그래서 예, 딱딱하다고도 하시고 또 식감이 거칠다고도 하시는데 미리 이렇게 재웠다가 볶으시면은 굉장히 촉촉하고 또 쫄깃한 그런 느낌도 같이 이제 내실 수가 있어요. 빨간 빛깔을 보는 것만으로도 입맛을 확 살려주고 있는데요. 매콤하고 쫄깃한 황태채 볶음이 완성됐고요. 계속해서 무조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이제 한번 가볼까요? 잘 좀 쫄아들고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이렇게 큰 거품이 네.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다 익은 거예요. 그래서 국물이 이제 뭐 기호에 따라서 국물이 좀 많은 거 촉촉하게 드셔도 되는데 마무리 하실 때는 이렇게 위에 국물도 조금 껴져서 왜냐면 이게 완전히 잠겨지지 않으니까 위아래 색깔이나 간이 좀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닥에 이제 큰 거품 생기면서 국물이 거의 졸아들었다. 요 정도까지 이제 졸이셔서 이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네. 네, 확실히 아까보다 네. 국물이 많이 줄긴 했네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많이 줄었죠. 그래서 좀 넉넉하게 국물량은 많이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오래 끓일수록 또 이게 약간 촉촉한 그런 느낌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무조림을 이렇게 네. 해도 먹을 수가 있네요. 그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여기 가다랑어 어차피 육수 뽑았으니까 좀 남겼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조금 자, 예. 이 위에서 가다랑어포가 이렇게 예. 움직이는 게 그리고 또 나중에 씹는 맛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새우를 별도로 살짝 볶아서 얹지만 새우 없다 그러면 그냥 이 정도만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요거 되게 까삭까삭까삭 약간 바삭한 느낌이 있어요. 국물을 촉촉하게 조금 남겼으니까 이 새우가 그 국물에 약간 적셔지면서 이제 그 맛으로 드실 수 있고 색깔 너무 전체적으로 어둡잖아요. 어둡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밝은 색으로 이렇게 파를. 파도 조금 뿌려주시고 와, 이제 올라오니까 확 달라지네요. 지금 또 햇게 한창 깨 나왔을 시절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검은 깨 햇거 처음 나온 거 그거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이제 간단한 집에 다 갖고 있는 무지만 별미 반찬을 한 가지 만들었습니다. 네. 저절로 밥을 부르는 비주얼인데요. 자, 푹 익어서 부드러운 무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부드러운 맛에 빠져드는 무조림.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무를 졸일 때 보리새우를 넣지 않고 따로 볶아 곁들이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더욱 고소하고 씹히는 식감도 좋다는 사실. 이것만 있으면 밥 한 공기 뚝딱. 고소한 무조림으로 가족들 입맛을 사로잡아 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